1977년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보릿고개로 온 국민이 굶주리던 최빈국이 쌀 자급자족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농업사에도 유례없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이 기적의 중심에는 농민들조차 고개를 저으며 밥맛 없다고 외면했던 쌀이 있었습니다. 바로 통일벼입니다. 도대체 왜 박정희 대통령은 이 맛없는 쌀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운명을 바꾼 그 절박했던 도전, 통일벼에 얽힌 모든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편안하게 듣는 지식 오디오북, 오디오 인문학당입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960년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때 우리에겐 보릿고개라는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쌀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죠. 1961년 1월 대구에서는 쌀을 달라며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돈이 있어도 쌀을 구하지 못했고 쌀을 빻고 남은 부스러기, 우리가 쌀아기라고 부르는 그것조차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냐면 조상님께 올리는 제사상에 쌀밥 대신 보리밥을 올리고 그 위에만 쌀밥을 살짝 덮어서 눈속임을 할 정도였습니다. 나라에서는 절미항아리라 하여 집집마다 쌀을 한 숟가락씩 아끼게 했고 쥐가 곡식을 훔쳐먹는다며 쥐잡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밀가루 음식만 먹어야 하는 분식의 날, 일명 무미일이 있었고 도시락에 쌀밥과 잡곡이 섞여 있는지 검사까지 했습니다. 쌀로 만든 술의 제조도 금지되어 쌀 막걸리는 꿈도 꿀 수 없었죠. 이것이 불과 50여 년 전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절박함 속에서 정부는 쌀 증산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합니다. 심지어 중앙정보부까지 나섰습니다. 요원들이 이집트에서 다수학 품종이라는 나다 벽씨를 몰래 들여왔죠. 박정희 대통령 이름에 희를 따서 희농 1호라고 이름 붙이고 야심차게 전국 시험 재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열대지방 벽씨가 한국의 기후와 풍토에 맞을 리가 없었죠. 이 실패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줬습니다. 단순히 외국 품종을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바로 그때 한 명의 위대한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육종학자 고 허문회 박사입니다. 그는 필리핀의 국제미작연구소에 파견되어 연구에 매진합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추위에는 약하지만 수확량이 폭발적인 인디카 종인 열대벼와 밥맛은 좋지만 수확량이 적은 자포니카 종인 온대벼의 장점만을 합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학계에서는 이 둘의 교배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허문회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성이 뛰어난 IR8 품종과 우리나라 재래종, 그리고 그 둘의 중간지대인 대만 벼를 결합하는 세계 최초의 3원 교배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1966년 마침내 기적이 탄생합니다. 키가 작아 태풍에 잘 쓰러지지 않고 이삭은 커서 나달이 빽빽하게 열리는 꿈의 벽씨, 바로 통일벼가 개발에 성공한 것이죠. 하지만 이 위대한 과학적 성과는 곧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저항의 벽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부가 반드시 이겨내야만 했던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완벽했던 통일벼는 논에 심어지자마자 농민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 기존 벼와 재배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둘째, 결정적으로 밥맛이 없었습니다. 찰기가 없고 푸석푸석했죠. 농민들은 이런 쌀은 못 먹는다, 고생해서 심을 이유가 없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통일벼 보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한 1972년 대한민국의 끔찍한 기상이변, 즉 냉해가 닥칩니다. 새로운 재배 기술에 익숙하지 못했던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그의 통일벼 농사는 대흉작으로 끝이 납니다. 불씨는 극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 과학자들의 피와 땀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이렇게 통일벼에 대한 불신이 가득할 때 한 국무회의에서는 통일벼는 맛이 너무 없어 문제다라는 비판까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밥맛이 나쁘면
보리밥보다 더 나쁘겠소? 박정희 대통령은 왜 이 통일벼에 모든 것을 걸었을까요? 왜 밥맛이 없다는 농민들의 불만을 무릅쓰고 필사적으로 이 품종을 밀어붙였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비밀은 당시 대한민국이 처해 있던 미국의 원조 축소와 식량 무기화라는 국제 정세에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에 대한민국이 영원히 의존할 수 없음을 간파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은 개도국에 대한 식량 원조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었고 쌀 수입 대금으로 막대한 국고가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통일벼 개발은 단순히 굶주림을 면하는 것을 넘어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자립과 식량 안보 확립이라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만약 통일벼 개발이 실패했거나 정부가 농민들의 반대에 밀려 보급을 포기했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미국의 식량 원조에 목매는 최빈국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즉 통일벼는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과 경제 자립을 완성하기 위한 보지 않는 가장 강력한 경제 무기였던 것입니다. 과학자의 집념과 농민의 땀,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집행력이 결합되어 탄생한 통일벼는 절박했던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과 의지가 응축된 결정체였습니다. 그 이후 정부가 취한 행동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먼저 실패 원인이었던 기술을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기존의 물모짜리가 아닌 비닐 터널을 이용해 온도를 높이는 보온 보충 모짜리 기술을 개발해 전국 농촌 지도사 공무원들이 밤낮 없이 농민들을 찾아다니며 교육했습니다. 밤에 기온이 떨어져 냉해의 피해가 예상되면 공무원과 농민들이 함께 논두렁에서 왕겨와 타이어를 태워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단 1도라도 온도를 높여 벼를 살리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경제적 인센티브였습니다. 농촌 지도사 공무원들은 자기 재산을 걸고 수확량이 전년보다 적으면 그 미달분을 제가 보상하겠다며 농민들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다수학 농가에 10만 원의 상금을 줬는데 이게 당시 큰 소 한 마리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정책, 고미가 수매 정책입니다. 통일벼를 우선적으로 수매하고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값에 사주겠다는 약속이었죠. 농민들은 비로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그 결과는 위대했습니다. 통일벼는 재래종 대비 평균 37% 이상이라는 경이적인 증산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7년 대한민국은 쌀 생산량 660만 톤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수확량을 기록합니다. 쌀 수확량이 치솟자 박정희 대통령은 그해 인도네시아에 쌀 7만 톤을 대여해주는 결정을 내립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쌀을 빌려주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77년 12월 드디어 쌀 막걸리 제조가 14년 만에 허가되었습니다. 이 쌀 막걸리의 부활은 그의 10대 뉴스에 포함될 만큼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보릿고개, 혼분식, 절미운동 같은 단어들은 기억의 창고 속으로 들어갔고 드디어 우리 국민들은 그토록 한이 맺혀있던 흰쌀밥을 마침내 배부르게 먹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통일벼는 50년이 지난 현재에도 놀라운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바로 머나먼 땅, 아프리카의 공적 개발 원조 대상이 된 것입니다. 현재 K라이스 벨트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가나, 세네갈,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8개국의 현지 맞춤형으로 개량된 통일벼 종자와 함께 우리의 농업 기술까지 통째로 전수하고 있습니다. 쌀 자급률이 55%에 불과해 막대한 외화로 쌀을 수입해야 했던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이 통일벼는 단순한 쌀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식량 안보를 바로 세우는 희망 그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했던 쌀이 이제는 지구 반대편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일벼는 단순히 쌀 품종 하나를 넘어 당시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와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된 국가적 성공 신화이자 과학기술과 정책 집행력, 그리고 농민의 노력이 결합된 대한민국에 안겨준 진정한 기적이자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에서 계속되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통일벼 성공 신화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가 이 역사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위대한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